안녕하세요.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4가지 세금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그 첫 번째 주제로 종합소득세를 정리를 했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부가가치세도 이 종합소득세 못지않게 금액이 되게 클 수도 있고요. 또 이거 부가가치세를 잘 모르면 또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되게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정도 내용만 잘 이해를 해두시면 앞으로 뭐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아마 충분할 거예요. 그럼 먼저 부가가치세가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게 이런 표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가가치세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또 2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이제 한 가지 특징은 이제 간접세라는 거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소비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잘 이해를 하려면 부가가치라는 개념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간접세 그리고 소비세라는 개념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뭔지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소비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비를 하면서 내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돈을 쓸 때 그 지불하는 그 물건 값의 특정 금액,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10%인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소비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의 입장이 돼서 11,000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11,000원을 냈다고 쳐요. 그럼 보통 그냥 11,000원을 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실 내가 내는 그 11,000원을 잘 뜯어보면 그 안에는 이제 상품 가격이 10,000원, 그러니까 밥값이 원래 10,000원인 거고 그 밥값의 10%의 부가세인 1,000원이 붙어가지고 최종 금액이 1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의 10%가 항상 부가세로 붙어서 원래 상품 가격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이제 최종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구매를 할 때 항상 이렇게 그 10%의 부가세를 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판매자는 잘 갖고 있다가 그걸 나라에 이제 부가세 신고하는 기관에 신고하고 이제 납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이제 소비자가 내지만 그걸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는 이제 판매자한테 있는 세금이고요.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거를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한 세금이죠. 아무튼 정리를 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그 소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세금을 내는 소비세고 또 그 세금을 원래는 소비자가 내는 건데 그 판매자가 잠깐 받아뒀다가 소비자 대신에 이제 내주는 간접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라는 건 뭐냐? 뭔가 알듯 말듯 하지 않아요? 이게 대충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가 이제 구매를 할 때는 그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주고 그 가치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이거를 가치세라고 하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왜 그냥 가치세라고 안 하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지 요거를 이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판매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아까 그 10,000원짜리 음식을 파는 식당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내가 10,000원짜리 그 음식을 만들어서 팔려면 재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이때는 내가 또 소비자가 돼서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고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재료를 3,000원어치를 샀다. 그래서 이 3,000원어치를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10,000원에 팔았으면 내가 만든 그 부가가치, 내가 만든 그 부가가치는 얼마죠? 그건 이제 3,000원짜리를 가지고 10,000원에 팔았으니까 내가 만든 부가가치는 7,000원이겠죠.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손님한테 부가세를 1,000원을 받았으니까 1,000원을 다 낼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식자재를 이렇게 3,000원어치를 사면서
만약에 여기에서 또 부가세가 발생이 돼서 뭐 이게 다 발생이 돼서 300원을 줬으면 이거는 빼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당연히 빼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부가세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다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도 하는데 그때 낸 부가세는 빼고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한 그 세금만 계산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이고 그 세금을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는 간접세이고, 또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손님한테 받은 거를 그대로 다 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판매자가 본인이 직접 그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낸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이제 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좀 크게 보면 부가가치세는 이제 매출액의 10%, 이걸 매출세액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소비자한테 받은 부가세죠. 거기에서 그 매입한 금액의 10%, 이걸 이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사업을 하려고 이제 지출을 하면서 냈던 그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아까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 그게 되는 거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는 요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빼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좀 복잡한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고, 요 자세한 내용은 요 뒤에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이 말은 또 이제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10%의 부가세를 따로 내야 되지만 어떤 제품들은 부가세가 없기도 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좀 헷갈리죠. 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제 사업자를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일반 과세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한테 구매를 하면 부가세를 내야 되고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한테 구매를 하면 부가세를 안 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제 영수증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차에 엔진오일을 갈고 받은 영수증이 있길래 여기 이제 올려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계산한 금액은 85,000원인데 여기 실제 상품 가격은 이제 77,273원이고 부가세는 7,727원이라고 써있죠. 근데 이제 면세사업자한테 산 영수증을 보면 아마 부가세는 없고 그냥 가격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부가세를 다 받으면 되는데 왜 또 이렇게 사업자를 구분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원래 부가가치세는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다 내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내가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소비세를 다 받으면 국민들이 너무 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상품들, 예를 들어서 뭐 쌀, 뭐 생선, 채소, 우유, 과일, 뭐 이런 것들, 가공되지 않은 그런 제품들, 그리고 뭐 교육 관련이나 아니면 의료비 같은 것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좀 필수적인 상품들, 이런 것들은 부가세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면세 상품이라고 하고요. 이런 면세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이제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거고, 이 면세사업자들은 손님들한테 부가세를 안 받으니까 당연히 부가세를 뭐 신고하거나 납부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도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그 사업자도 있는데, 근데 또 마트 같은 데를 보면 둘 다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어제 마트에 가서 장을 좀 봤는데, 이게 마트 영수증이에요.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별표는 면세 품목임이라고 써있죠.
보세요. 여기 내용 보면은 이제 이 우유라고 돼 있는 건 이제 흰우유인데, 흰우유랑 딸기우유 차이 보이세요? 이게 흰우유는 이제 가공이 안 된 거니까 면세로 들어가고요. 딸기우유는 가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우유만 이제 부가세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에서는 뭐 흰우유도 팔아야 되고 딸기우유도 팔아야 되는데, 흰우유는 면세상품이라고 그러고 딸기우유는 과세상품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토마토나 채소, 과일, 뭐 생선 이런 거는 다 면세고요. 또 과자 같은 거는 당연히 과세고요. 제가 이제 저번 이제 영상에서 사업자의 종류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표를 잠깐 다시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사업자의 종류는 이렇게 6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크게 이제 뭐 법인, 개인 나누지만 뭐 이건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면세 사업자랑 과세 사업자로 구분이 돼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마트 같이 두 가지를 다 겸업하는 경우에는 일단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적당히 잘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면세 사업자는 이제 부가세랑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도 업종하고 관계없이 세금 처리할 때 이제 부가세를 따로 안 받고 그냥 원천세 신고만 하는 거니까 프리랜서도 일종의 면세 사업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맨 위쪽에 간이과세자가 있는데요. 이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나 아니면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한 사업자들은 원하면 선택해서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조금 약하게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부가가치세율이 원래는 10%인데 간이과세자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0.5%에서 3% 사이에서 적용을 받아요. 아무튼 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는 맨 뒤에 이제 다시 따로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이렇게 총 3가지다 라는 거고요. 참고로 면세사업자라도 그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할 일이 종종 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두 파트로 쪼개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번에 이 부가가치세는 3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우리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그 네이버 카페에 계속 정리를 해가고 있으니까요. 카페에 오셔가지고 같이 사업 잘 해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카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